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회사에서 우리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했던 내용인데, 제가 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할까, 이걸 해드릴까 하다가, 이게 물론 일반인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도매로 떼어와서 소매로 마진 붙여서 판매하는 그 채굴기, 음,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으로 강의한 얘기한 강의지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또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들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신다면 제가 해드리는 게 답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복계 성도님 중에는 이미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서 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아, 나 이거 들은 거야. 안 들을래.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리칩하다 거지된다. 진짜입니다. 베리칩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베리칩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자신있게 확신한다. 저는 그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리칩 때문에 여러분이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새겨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베리칩하다 거지된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무시, 회의론, 호기심, 결정화, 수용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은 증명된 겁니다. 처음에 새로운 것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 무시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밀어냅니다. 아닐 거야. 아니지. 그리고 자기가 아니다라고 믿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것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것들만 찝어서 악평을 한 그런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른 정보 그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하면서 호기심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호기심이 변해서 결국 그래 이게 맞구나 라고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고요. 그 결정을 넘어서는 내가 그것에 뛰어드는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수용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해서 수용 단계까지 오는 과정 중에 이미 그것을 남들보다 먼저 무시와 회의론 호기심 단계를 넘어서 수용한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수용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그 새로운 시스템이 주는 이점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득권을 이미 형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노예처럼 그 자리로 전락하는 비참함의 자리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화폐가 그렇습니다. 초기 가상화폐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전혀 새로운 것이거든요. 한 번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블록체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게 그러다가 회의했습니다. 야, 그것은 마약거래 이런, 포르노 같은 더러운 것만 양산해내기 때문에 곧 그것은 죽을 거야.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이 사라졌던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 없이 어떻게 인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무시했죠. 무시했어요. 다시요. 그런 게 그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그것은 나쁘다라고 부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업적으로 마인드로 접근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의 네이버, 다음, 앤디소프트, NC소프트, 이런 거대 기업이 되는 발전 단계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상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를,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너무나 많이 글로벌 기업들, 글로벌 은행들이 가상화폐로 돌고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실제 무역에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확장된다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회의를 갖습니다. 야, 그거는 나쁜 거지. 투기지. 튤립 투기지. 야, 그것은 검은 돈에 쓰이지. 마약 거래나 쓰이는 거지. 여러분, 막말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160조인데요. 160조인데요. 160조로 마약을 거래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러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에 비하면요.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은요. 0.001%도 안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달러로 마약 거래, 달러로 검은 돈 거래를 하는 것에 비하면요. 가상화폐로 지금 그 나쁜 쪽에 쓰이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인데 참 안타깝죠. 아이러니하죠. 달러는 여전히 선호하면서 달러는 좋은 돈이야. 그거 갖고 있어야지. 위기 때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말이야 밀어내고 투기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거죠.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데요. 이것도 더 이상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올 거예요. 조만간 올 겁니다. 그러면 호기심으로 그것이 결정화 그리고 수용 단계를 이룰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서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걸로 미래 나의 어떤 자산이나 뭐 미래의 뭔가를 구축하려고 할 때 이제 신용화폐 시장이 끝나가고 있는데 인류가 존재한 일의 화폐는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유독 유난히 일반인들은 지금 호기심 단계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쪽으로 눈을 떠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유독 유독 크리스천들만은 유독 크리스천들만은 가상화폐 하면 마치 큰 죄를 지는 것처럼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은 마치 무슨 다단계 사기꾼인 것처럼 심지어 저를 향해서 저는 채굴기를 파는 사람인데 저를 향해서 다단계 제가 목회에서 이제 실패하더니 다단계로 사기친다고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하지만 저는 다단계를 하지 않습니다. 막말로 여러분 제가 지금 판매하는 이 기계를요 채굴기를요 다단계로 풀었으면요 저는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채굴기 같은 경우 다단계로 거의 다단계로 다 풀거든요. 우리 회사는 안 풀어요.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돈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린 기업입니다.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은 유독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시하고 회의하고 그럴까? 여러분 계속 그러면 결국 먼저 수용해서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왜 그러냐? 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안다는 사람들은 더 왜 가상화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나쁘다 말하고 그거를 끼어들면 마치 세상이 종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된 것처럼 믿음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가? 이 가상화폐가 베리칩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 100% 짐승의 표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 누가 뭐래도 이 연사 힘차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이 가상화폐가 베리칩으로 언제 바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손 들어보세요. 언제쯤 바뀔 것 같아요? 언제쯤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짐승의 표로 바뀔지 그 때를 아세요? 그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올지 여러분 자녀 시대 때 올지 아니면 내일 그 시스템이 될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럼 막말로 여러분 나중에 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 텐데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급여 받을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미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가상화폐가 베리칩으로 변할 거니까 급여 안 받을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대학 등록금이나 혹은 뭐 고등학교도 돈 내죠. 중학교도 돈 내죠.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밖에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 자녀들 학교 안 보낼 거예요? 이거 가상화폐 베리칩으로 바뀌니까 야 이거 하면 안 돼. 학교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그렇게 대학 갈 때마다 수능을 볼 때마다 밤새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자서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막 때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내일 시험이라고 데리고 가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신용화폐 시장이 붕괴되면 필연적으로 가상화폐 시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아이들 공부 안 시킬 거냐고요? 산속에 들어가 사실 거예요? 그럼 지금 돈은 왜 버세요? 지금 신용카드 왜 쓰세요? 신용카드가 발전된 단계가 가상화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돈은 이미 가상화폐입니다. 아십니까? 조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찍는다. 그 중에 조폐공사에서 얼마나 찍을 것 같아요? 1000억을 다 지폐로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분의 1만 찍어요. 실제 현금은. 종이로 된 현금은 10분의 1만 찍고요. 10분의 9는요, 다 컴퓨터에 숫자로 입력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미 가상화폐를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통장 이체를 숫자로 받아요? 성도 여러분, 정신 좀 차려요. 가상화폐가 짐승의 표로 바뀔 거고 가상화폐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금 쓰면 안 돼요. 통장 이용하면 안 돼요. 신용카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기준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가상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그게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시중에 나왔을 뿐인데 여러분 통장에 숫자 찍힌 거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싫으면 이미 우리는 가상화폐를 쓰고 있어요. 이미 연준이 달러를 찍어요. 달러 얼마나 찍을 것 같아요? 1조 예를 들어서 역시 1000억 달러를 찍는다면 똑같아요. 10분의 1만 현금 찍어요. 나머지 다 숫자에 기입해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리고 실제 우리 지금 돈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뭐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현찰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드물어요. 숫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상화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가상화폐를 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모르면서 잘못됐다, 나쁘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변했어요. 이미 변했어요. 이미 R3CV 뒤에 나오는데요. R3CV 그리고 EA 기업동맹, 이더리움 기업동맹인데요. 무슨 말이냐? 글로벌 은행들은요, 이미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뭉쳐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블록체인에 여러분 이걸로 무역 송금하고요, 부동산, 토지대장 이걸로 다 등록하고요, 저작권 다 등록되고요, 가상현실 뭐 이런 거 다 등록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산업 전반 시스템이 다 블록체인으로 다 바뀌어요. 다 가상화폐 세상으로 바뀐다고요. 블록체인 이코로 가상화폐거든요.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무조건 그에 대한 인티로 가상화폐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이제 그 전기와 컴퓨터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얻는 것. 그래서 가상화폐를 얻기 위해서 계속 시스템의 노드라는 것을 컴퓨터로 계속 제공하는 것.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뀐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이 온통 가상화폐로 바뀐다는 것과 동의어요. 여러분 이미 서울시가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관료 시스템 실행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지금 금융업계가 블록체인으로 돌려는 굉장히 발빠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더 빠른데,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인류는 화폐로 거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화폐 거래가 안 돼요. 신용화폐 시장이 붕괴돼서 지금 또 다른 거래할 수 있을 어떤 자산 뭐가 없으면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물물 교환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신용카드 길들은 사람들 다시 현금 돈 세고 동전세 가지고 결제할 수 있어요? 핸드폰 페이로 쉽게 결제하는 사람들, 핸드폰 페이에 신용카드를 담아서 요즘 결제를 하던데 젊은이들은 그들 보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여러분 야 현금 이렇게 돈 세 가지고 결제 그러면 그들 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편리하고 익숙한 것에 길들이면요 다시 불편한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미 가상화폐로 굉장히 발빠르게 거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전 세계 이 상품 시장이요. 결제 그 시스템 받는 상점들이요. 4천만 개가 이미 넘었어요. 작년 1년, 2년 전만 해도요. 1,000만 개가 안 됐어요. 한 600, 700만 개 됐어요. 가맹점이. 지금 4천만 개가 넘었어요. 일본의 마루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으로 그 안에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어요. 일본의 마루이 백화점 되게 유명하거든요.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웨스턴 유니언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면 한 3일 걸리죠. 길게는 일주일도 걸려요. 여러분 가상화폐로 송금하면요. 빠르면 1시간에도 와요. 빠르면. 아니 빠르면 거의 1시간 안에 돈이 와요. 이체가 돼요. 수수료도 겁나게 싸고요. 어쨌든 이처럼 이런 많은 이점들을 통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쪽으로 가상화폐로 돌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화폐 시스템이 이쪽으로 변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어쨌든 돈으로 뭔가를 거래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가상화폐를 거부하고 블록체인을 거부하고 그게 투기지 사기니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투기고 사기인데 글로벌 금융들이 지금 이것을 앞다퉈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더 보여드릴까요? 어, 미국의 나스닥은요, 여러분, 비상장 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블록체인 분산 잔고 프로젝트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2015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체인사와 나스닥 자회사인 OMG가 공동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거래 장부로서의 파일럿 적용을 한 시스템을 구축을 끝냈습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그리필드라는 나스닥 CEO인데요. 현재 어떤 시스템을 구축 중이냐면 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위해서 이제 상장 주식도 다 이렇게 변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 주식하려면 블록체인을 해야 됩니다. 가상화폐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그리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문, 결산, 승인, 펀드 이체 및 디지털 서명, 체결, 정산 과정을 3일에서 10분으로 단축을 이미 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이제 3일 걸리던 게 10분이면 돼요.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다 뛰어드는 거죠, 이제. 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가상화폐 시장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서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걸 투기니 환상이니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삶을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얘네가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모든 전 세상을 하나의 블록으로 연결하는 각각 따로따로 나중에는 여러분 따로따로 존재하는 블록들이 하나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슈퍼컴퓨터 비슷해 가지고 모든 게 다 관리되고 통제되고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짐수비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알죠. 그러나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언제 그런 시스템이 100%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이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가기 전까지 여러분은 그런 세상 안에서 사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밥 먹고 살아야죠. 밥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자녀들 배 쫄쫄 굶길 겁니까? 그때까지는 살아야죠. 그리고 그때 딱 그게 진짜 시스템으로 나와서 짐승표로 딱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받으면 너희들 매매 못해. 직장 못 들어가. 그렇게 뭔가 날카롭게 우리의 눈으로 딱 증명되는 뭐가 있으면 그때는 굶어 죽어야죠. 그거 받으면 그거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영원한 불족이네요. 그때는 우리가 딱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신용카드 쓰듯이 여러분 전자 이체하면서 통장 받으면서 밥 먹고 살듯이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어쨌든 거기서도 우리가 따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고 싶은 사람은 이거 강의 안 드셔도 돼요. 산속에서 나물 캐서 먹고요. 물 길러 먹고요. 짐승 잡아 먹고요.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세상을 이제 맞닥뜨릴 텐데 공부하셔야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셔야죠. 활용하셔야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버스트락이라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된 미국 유타주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미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디지털 회사채. 기존에 우리는 회사 채권을 디지털로 발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죠. 시대를 이끄는,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 회사채를 발행할 겁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시면 UBS, 도이치뱅크, 산탄데르, 뱅크 오브 뉴멜론 이런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요. 금융중개업체인 ICAP와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공동 추진 프로젝트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화폐를 만들어서요. 이들이 이제 2018년에 각국 중앙은행이 이를 채택하도록 이걸로 거래하고 이걸로 환전하고 그러도록 지금 하겠다라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UBS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공용화폐를 개발한 겁니다. 이 네 개의 은행이 UBS, 도이치뱅크, 산탄데르, 뱅크 오브 뉴멜론 이 네 개의 은행이 공동화폐를 지금 발행한 거거든요. 디지털 화폐를. 그래서 이것을 각국 중앙은행에 이거 사용해 라고 압력을 가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를 써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앙은행이 그걸 쓰는데 여러분이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장님이 안 쓰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티뱅크죠. 여기는 가상화폐 시티코인을 금융권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룹 내 3개의 블록체인 시스템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티코인으로 이 시티은행은 해외 결제를 할 거고요. 송금을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다. 세상이 그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여기는 가상화폐 세틀코인 관련된 기술을 특허를 출원해서 아마 조만간 가상화폐를 시장에 출시할 겁니다. JP모건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 참 웃기는 게 있죠. JP모건의 CEO가 제임스 다이먼인가요? 맞죠? JP모건 맞죠? 아닌가? 어떤 유명한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한 명의 CEO, 제임스 다이먼인가 같은 사람이 가상화폐를 하면 뭐 바보다, 가상화폐 하는 사람 직원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CEO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기업은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어요. 웃기는 거죠. 그리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네가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일본 최대 은행입니다. 미쯔비시 도쿄 UFJ 은행. 여기는 가상화폐 MUFJ 코인을 개발 중이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코인 거래를 하는 것을 2, 3년 내 2020년까지 실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 거래에도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시스템이 쓰이는데요. 기존의 무역은요, 전통적인 송장 방식이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해요. 사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예가 한국의 키코 사태 같은 경우. 이런 겁니다. 매출액이 저희들이 무역으로 매출액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라고 거짓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매출액을 갖고 우리 이만큼 무역에 대한 어떤 그 공헌도가 크니까 요거에 맞게 요 벌어들인 돈에 맞게 대출해줘. 그래서 국채은행으로부터 돈을 억수로 많이 뽑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조작이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이게 유명한 키코 사태지 않습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무역결제.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요. 이런 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뭐냐? 블록체인은 수천 대 컴퓨터, 아까도 제가 종종 설명했지만 수천 대, 수만 대 컴퓨터가 원장을 동시에 갖습니다. 어떤 하나의 블록을 딱 쓰면요. 이 블록이 동시에 수만 대 컴퓨터에 동시에 똑같은 원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려면, 하나를 조작하려면 전 세계 수만 대 컴퓨터에 쌓이는 그 원장들을 다 동시에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무역을 하면요. 앞으로 조작이나 사기가 있을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아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무역을 할 때요. 가상화폐가 없이는 할 수 없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는요.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협력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 송장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걸로 무역하겠다는 겁니다. 바클레이즈 은행도요. 여기가 참 앞서가고 있는 건데 스타트업 기업인 웨이브와 함께 블록체인을 이용한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최초의 글로벌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글로벌 남농기업 오르누아가 세이셜 무역회사라는 곳에 10만 달러 상당의 치즈와 우유를 납품을 했거든요. 이거를 4시간 만에 기존의 이 무역 거래는요, 7일, 최대 20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게 4시간으로 단축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그런 결과치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열광했습니다. 열광했어요. 특별히 무역하는 사람도 열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무역은요, 무역하려면요, 이 블록체인 없이, 가상화폐 없이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이미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집중해서 주목해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입니다. 무역 규모가 이미 GDP의 110%를 넘었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발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거 죽자는 겁니다. 한국 경제 쑥대밭이 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수로만 살 수 없습니다. 내수로만 살려면요,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되는데요. 5천만 갖고는 절대 내수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무역은 블록체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연구해야 되는데, 가상화폐 시스템을 연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 따위나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냥 죽자는 거죠. 안타까워요. 이미 R3CEV라고 여러분 모든 글로벌 은행들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듯 여러분 FRB는 미국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개인 사기업들이 만든 뭐 뉴욕은행, 시티은행 뭐 이런 사기업들이 만든 건데 6개인가? 예, 6개 각 민간은행들이 협력해서 만든 게 FRB인데요. 그 6개 은행 R3CEV 블록체인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현한 이 R3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이거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 지금 FRB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FRB가 달러를 찍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달러를 찍잖아요. 이자율을 조종하잖아요. 근데 걔네가 이미 블록체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EA라고 이더리움 기업 동맹이거든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업 동맹입니다. 글로벌 기업도 다 들어갔잖아.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중국, 영국, 미국, 일본, 한국도 삼성전자 들어갔죠. 네. 뉴월드 기업은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블록체인이. 뉴월드 오더 은행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그림자 정부가, 뉴월드 오더가 세계를 그동안 신용화폐에서 지배했던 그 권력자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로 다 바꾸고 다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권력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특히 성도 여러분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게 투기니 거의 접근하면 무슨 믿음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요. 지금 역행. 여러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도 이것을 거부하면서 김준호서 다단계로 돌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상화폐 그건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그러신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이 3S에 길들어서 섹스 스크린 스포츠에 길들어서 미래를 보지 않고 그저 오늘은 드라마가 뭘 하고 있나, 오늘은 스포츠가 뭘 하고 있나. 여러분이 게을러서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용서되지 못하는 맹이 있습니다. 컴맹 용서됩니다. 문맹 용서됩니다. 내가 컴맹이고 내가 문맹이면요, 그걸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을 내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맹이 있습니다. 변맹입니다. 변맹. 변화를 감지 못하는 맹.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건 죄악이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만약에 가장이라면, 변맹인 사람이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파탄나기 때문이죠. 변명은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기존의 신용화폐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물론 이 블록체인은 나중에 짐승의 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기 이전에 여러분은 신용화폐 시대가 붕괴하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충격파들로 거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여러분, 이게 크립토 커런시의 밸류입니다. 2017년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이 한국 1년 GDP입니다. 약 1,5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70, 82개, 72 비트코인 70조고요. 비트코인 외에 다른 코인들은 알트코인이랍니다. 그것이 80조입니다. 지금 이거는 약간 옛날 수치라 지금은 약 160조 정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7년이 되면 비트코인은 5천조로 늘어나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5천조. 불과 10년 만에 1만 조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여러분, 대한민국 1년 GDP 1,500조 적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전 세계 무역 대국이고요. 무역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10개가 모여야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밸류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불과 10년 안에 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은 이런 그래프만 봐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상화폐에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야, 그거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아. 뭐가 옳지 않은데? 물읍시다. 뭐가 옳지 않아요? 가상화폐가 신앙적으로 뭐가 옳지 않아요? 답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미 여러분 가상화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통장으로 숫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가상화폐입니다. 이미 가상화폐를 쓰고 있으면서 왜 진짜 가상화폐는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건데요. 지금 신용카드 쓰고 있잖아요. 그 가상화폐거든요. 신용카드 안 써요? 쓰지요. 신용카드 잘라버리세요. 통장에 숫자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무조건 현찰로 지폐 일일이 세가지고 결제하세요. 그리고 나서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고개 끄덕일게요. 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게요. 근데 이미 전 세계에서, 이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부 다 가상으로 화폐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먹을 걸 사먹고, 여러분 핸드폰 결제하잖아요.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옥션에서 물건 사잖아요. 그거 다 가상화폐 시스템입니다.
뭐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쓰지나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쓰지나 말고. 신용카드 안 쓰고 그따위로 말하라고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 잘 모르면서. 어쩌면 여러분, 이 베리칩이요, 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처럼 무지한 여러분들을 눈을 가려서, 베리칩의 본질을 가려서, 여러분이 아예 가상화폐, 베리칩, 어차피 가상화폐를 지나서 베리칩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가상화폐 에서 성도들이 딱 막혀서 이거 사기야, 투기야. 그래 버리면 지금 그런 시장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건데 그래 버리면 진짜 이 다음 가사비 시스템이 완전히 발전돼서 짐승의 표로 나오는 그때까지 안 볼 거 아니에요. 관심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짐승의 표 심기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뉴월드도 짐승의 표를 찍어서 여러분들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권력자들이 만들어 온 시스템에 그 프레임에 가상화폐는 투기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프레임에 갇혀서요. 진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공부해 보세요. 가상화폐를 공부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짐승의 표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공부하면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가상화폐를 공부하면 거기서 여러분의 신용화폐 시장에 붕괴되는 그것을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길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는요,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용화폐 시장의 자산을 가상화폐로 옮기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노예로 만들려는, 금전적으로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보지 못하게 여러분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프레임을 가상화폐는 투기야, 나쁜 거야, 다단계야 라는 프레임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는 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로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뜨지 않으면 여러분 짐승의 표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며 그게 언제 여러분에게 들이닥칠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하지만 가상화폐를 연구하는 사람은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사람은 언제 이것이 짐승의 표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추적하는 그런 효과가 여러분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의 표로 이 가상화폐가 짐승의 표로 바뀔 거니까 생각도 안 해야지 쳐다도 안 봐야지 라는 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그 반대로 이 가상화폐가 짐승의 표로 바뀔 거니까 여러분 더욱더 가상화폐를 연구하시고 블록체인을 더욱더 깊게 연구하시면 연구하실수록 언제 짐승의 표가 내게 다가오겠다라는 그 시점을 오히려 더 확연히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블록체인을 공부하시고 가상화폐를 공부하시고 실제 그걸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출도 하시고 그래서 미래 위기도 해지하시고 더불어 계속 공부하면서 야 이게 언제쯤 짐승표로 바뀌겠구나. 야 탈바꿈하겠구나. 야 요 정도 시점일 것 같은데 그렇게 나름 그것을 재단해 가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좀 더 그렇게 시대 흐름에 맞게 분석하면서 간다면 그런 깨어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요, 야, 김종서가 미쳤구나, 드디어.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확연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노년에 이렇게 살고 싶은 건가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돈을 벌게 되면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신용화폐 시장은요. 이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가 20조 달러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부채가 20조 달러지 않습니까? 20조 달러? 그게 어떤 돈인데요? 여러 번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2000전에 오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물론 살아계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물론 이 땅에 살아계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전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100달러로 선교비를 지출하셔도요. 이 1조 달러를 다 못 씁니다. 그런 돈입니다. 20조 달러를 1달러로 바꿔가지고요. 그걸 쌓으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 게 20조 달러라는 돈입니다. 그걸 미국이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늘 말했듯이 미국은 그 달러를 갚으면 기축통화가 끝납니다. 그걸 트래피네 딜레마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 얘기 안 할게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이 달러를 갚을 수 없어요. 이 부채를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 자산의 85%가 달러 표시 자산이에요. 달러가 붕괴되면 전 세계 자산이 같이 곤두박질합니다. 이걸 얘네들이 모를까요? 기존의 신용화폐에서 화폐로 권력을 쥐고 있던 뉴월드 오더, 그림자 정부, 얘네들이 이걸 모를까요? 이제 신용화폐가 붕괴해 왔다. 달러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얘네가 모를까요? 아니까 블록체인으로 도는 거예요. 아니까 가상화폐로 도는 거라고. 왜? 기존에 자기들이 신용화폐 시장에서 누렸던 그 권력을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지금 R3CB 구성하고 이더리움 기업동맹 구성하고 자체 코인 만들고 블록체인 이용해서 무역결제 시스템 도입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을 지금 돈이 신용화폐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바뀌고 있으니까 어서 거기서 얹어 타가지고 그 시스템을 그래서 신용화폐가 붕괴돼도 신용화폐 시대 때 누렸던 그 기득권, 권력, 화폐를 여전히 가상화폐에서 똑같이 유지해서 기득권을 잡고 우리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지금 가상화폐로, 블록체인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은 사기지, 투기지, 이건 신앙적으로 옳지 않지 라고 말하면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대에 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베리치 받아봐요.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서둘러 여러분 가상화폐에 눈을 떠셔야 되고요. 서둘러 여러분 블록체인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신용화폐 시대가 붕괴해서 그로 인해서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자에게 몸 팔아와서 먹을 거 사오라고 자기 딸을 성매매시켜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경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강력 인상을 아마 12월 달 그리고 1월부터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오를 겁니다. 지금 강력하게 시사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떨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금리가 오르면요. 한국 경제는 치명타고입니다. 베네수엘라 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오히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로 해지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상화폐가 언제 짐승의 표로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한국 경제가 붕괴될,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파괴에 가까운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 전에 서둘러 여러분 시대를 읽는 눈이 뜨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안목을 주옵시고 우리가 그에 따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환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